센 라이브 포럼 금연정책의 뉴 패러다임을 찾다 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센티브를 포함해 유튜브, 카카오TV 또 아프리카를 통해서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점, 의견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댓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센 라이브 포럼 금연정책의 뉴 패러다임을 찾다 2부에서는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문제를 저희가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 볼 예정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담배 제세 부담금은 담배 종류별로 그 위해성 및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서 1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담배 제품은 그 종류별로 유해성에 비례해 담배 규제, 또 세금 정책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담배를 유사한 기준을 두고 모든 담배에 대해서 규제를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 담배 세금의 문제점 점검과 함께 합리적인 담배 과세 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홍우형 교수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홍우영 교수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함께하기 전에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홍우형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실지 저희는 미리 듣긴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떤 강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 그냥 전자담배가 담배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담배 중에서 어떤 게 이제 합리적인 과세 체계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네, 세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맞습니다. 나눠볼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강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그러니까 사실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이게 담배란 거를 이게 백해무익해가지고 이걸 버릴 수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최적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적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담배 과세책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의 제목은 그 전자담배 제세 부담금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인데요. 목차는 생략하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가 확산되면서 그 관련한 전자담배 판매량은 증가하고 일반 관련에 대한 판매량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제세 부담금의 일반 관련과 관련한 담배 제세 부담금의 형태를 보면 거의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고요. 실제로 가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반 관련 대비 관련한 전자담배의 세액의 비율이 1대 0.9 정도 돼서 거의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 형평성에서 전자담배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담배 과세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약세, 두 번째 이제 교정세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약세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해악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서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하지만 제약세 측면에서 그러면 어디가 가장 최적의 수준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반면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에서는 교정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시 설명하겠지만 교정세는 외부 비용을 내부화해가지고 최적의 소비 수준을 유도할 수 있는 과세 세율을 설정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제 담배 과세 체계에 대한 내용은 담배 제품별 위해성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이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의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 교정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사실은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 두 개의 원칙이고요. 여기 F라는 점에서 이제 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외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다 보면 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으로 그러니까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데 그런 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담배가 만들어내는 그런 비용들이 이제 고려가 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 실제 담배를 피다 보면은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간접 흡연 등
등 간접 흡연도 나타날 수 있고 이제 화재도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비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사회적 한계 피해액이라고 여기 파란 줄로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인데요. 얘까지 같이 고려하게 된다면은 이 디맨드 커브가 그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 전체의 한계 편익으로 환산하게 돼서 이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 I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Q0만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최적의 수준은 이 Q 스타만큼의 수량이 될 텐데 그 현실적으로는 이런 비용들이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그 제재도 취하지 않는다면 Q0로 과다한 소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런 과다 소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 교정세라는 거는 그러면은 딱 요 사회적 사회적 한계 피해액, 외부 비용의 크기만큼 과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최적 수준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과세 체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위해성이라든지 외부 비용의 크기만큼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사회적 최적인 거 아주 담배 소비를 안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이제 수량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세 정책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과세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밝혀져 있는 거고요. 실제 우리나라 담배 과세 체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세의 경우에 이제 개별 소비세랑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지방세로는 이제 담배 소비세랑 지방교육세, 그리고 부담금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연초 생산 안정화 기금 부담금 등 굉장히 여러 군이 피는 담배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지금 현재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담배 과세 체계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판매 가격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담배의 종류별로 이제 총 이제 제세 부담금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일반 관련이 약 3,300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관련한 전자담배가 3,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금 현재는 내년에 이제 세법 개정안으로 이제 가격이 바뀌긴 할 테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약 1,600원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관련한 전자담배에 너무 과도한 세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일반 관련과 유사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위해성이나 외부 비용들을 같이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담배 소비량을 보면은 이 전체 담배 소비량은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때 한번 이제 중간에 한번 쭉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런 계곡이 보이는데요. 저거는 이제 개별 소비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담배를 사재기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천천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관련한 전자담배가 도입된 이후에 그 일반 담배에 대한 소비 수준이 상당히 동일하게 이제 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서 이 관련한 전자담배라는 것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양적으로 전체 흡연율이라든지 판매량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통계상으로는 이런 이제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담배 판매를 감소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세 부담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그 현재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위해성에 비례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 위해성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사실은 좀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객관적으로 이제 연구들을 찾아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일부 초기 연구에서는 이제 담배 회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신뢰성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관련 전자담배가 훨씬 더 보급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이 관련 전자담배가 아직까지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위해가 적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지 잘 모르겠지만 적다라는 내용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개발됐는데 이게 그 위해성 면에서는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나라들은 얘를 이제 그 금지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또 완전 반대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일본과 같은 일본의 경우랑 이제 호주의 경우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를 권장해서 과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을 이게 금연 보조제냐 아니면은 이게 정말 담배냐 해악을 맺히는 담배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고 있긴 하는데요. 거의 그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과세 방식을 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제 찾아와 봤는데요.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서 세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권련과 권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 세 개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일반 권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세비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권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비중을 가진 그 나라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세비중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하지만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천차만별입니다. 비과세를 하거나 아예 금지를 하거나 세금을 많이 때리거나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일관되지 않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약 부분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위해성에 비례해서 과세 체계 그러니까 담배 품목별로 위해성에 비례해서 과세 체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저희 연구의 결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과세 방침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차등적 과세 체계, 그러니까 담배 종류별로 세금이란 게 같을 필요가 없거든요. 전자담배나 이제 일반 권련이라고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위해성에 비례해서 차등적 과세 체계를 개선한 게 오히려 우리가 최적 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차등적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 비용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흡연의 외부 비용에 근거해서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거는 이제 그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용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농도에 대해서는 과세 체계가 이제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도에 대해서 과세 체계도 이제 개편할 필요 있다는 거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사용처에 따라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서 그 액상형 전자담배 기계를 그 마리아나를 피는데 사용해서 이제 좀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사용한다면 규격하는 거를 이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네, 홍영 교수의 강의 잘 들었고요. 담배 종류별로 위해성에 비례해서 담배세를 차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 전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담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홍 교수님 이어지는 3부 패널 토론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쯤에서 먼저 인사를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강연자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자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이동규 교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담배 종류별 발생하는 사회적 외부 비용은 어떠한지, 또 이에 따른 담배 종류별 적정세율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이동규 교수 지금 자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시청자분들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에 있는 이동규입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간략하게 강연 내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 홍영 교수님이 소개하신 것과 연장선에서 담배 종류별로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담배 과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적인 비용이 과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강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연구는 흡연에 대한 외부 효과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고 그 차이가 과연 담배 과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진행을 하겠고요. 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담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 가지 담배 종류 중에서도 관련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이슈는 제가 지금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논의에서 빠져 있다는 걸 먼저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담배, 일반 관련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관련형 전자담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외부 효과가 다른지를 추정한 결과를 소개하고 이 외부 효과를 만약에 과세할 때 세금에 반영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 담배 시장에 대해서는 앞서서 홍호영 교수님이 어느 정도 소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 판매량의 추이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한 2008년도 말까지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대체로 흡연 양은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이제 2017년도부터 관련형 전자담배가 도입되면서 관련형 전자담배의 사용량은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일반 관련 담배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일반 관련이 되겠고 하단에 있는 파란색 점선이 관련형 전자담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관련의 소비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이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담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담배 과세가 현재의 구조로는 모든 담배 종류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었는데 지난 여름에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그 세율도 이제 다른 나머지 담배 종류와 유사한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요. 이 상황에서 과연 앞에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세율을 맞추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과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의문을 두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지금 일단 외부 효과 얘기를 잠시 접어두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일반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사실 50%를 넘는 나라, 그러니까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나라는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일반 담배, 일반 관련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담배 과세에 관련해서는 앞서 홍호영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과세하는 원리는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 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세를 할 수도 있고요.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과세의 수준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담배 과세를 담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담배를 비롯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사회적으로 소비를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류. 뭐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또는 담배를 피는 것도 그렇고, 또는 탄산음료 같이 이제 설탕류를 많이 먹음으로써 비만에 이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를 좀 줄였으면 한다라는 차원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죄악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그 담배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적게 소비했으면 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를 좀 더 억제하는 방향으로 교정을 하는 기능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교정을 하는 기능이 강조할 때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아서 피구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주장한 피구세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외부 효과만큼을 세율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흡연에 있어서도 흡연의 외부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외부 효과의
발맞춰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흡연의 외부 효과는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굵은 큰 효과만 뽑아보면은 먼저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의료 비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외부 효과는 네, 경제학에서 표현하는 외부 효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될 때 그 상품을 사고 파는 소비자와 그리고 생산자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의 소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그 상품의 소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또는 이득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흡연에 관련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주로 차지를 하겠고요. 따라서 이제 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경우의 이제 논문들을 보다 보면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흡연자의 어떤 여러 가지 건강 효과, 위해성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게 많지만은 외부 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흡연의 의료 비용은 흡연자로 인해서 간접 흡연을 하게 된 사람들이 지불하게 되는 의료 비용, 그리고 흡연자의 치료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끔 만약에 사회적인 부담이 더 커져서 비흡연자까지도 이제 건강의료보험료가 증가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다 외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흡연자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노동력이 손실을 가져오는 것도 외부 비용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담배꽁초를 버려서 그것이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도 역시 흡연하고 상관없는 것이 흡연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외부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흡연자가 느끼는 또는 흡연자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흡연하는 것에 의해서 느끼는 흡연에 따른 불쾌감이라고 하는 것도 비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시각적인 불쾌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불쾌감이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가장 쉽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후각적인 측면에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정 방법은 의료 비용이나 노동 손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위해성하고 직결된 논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연구진은 사실 의학적인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의료 비용에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기존 연구 결과를 최대한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한 결과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새롭게 살펴본 것은 그 이외에 화재 비용과 불쾌감 비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요. 화재 비용은 소방 이제 재해와 관련한 이제 통계 연보를 활용해서 화재 비용을 추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불쾌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피해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의료 비용에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의료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이제 하나는 일반 담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배 꽁초를 낳게 되는 일반 담배, 일반 관련과 관련형 전자담배 사이에서의 위해성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이제 시나리오 1번이 되겠고요. 시나리오 2번과 3번은 두 담배 종류 간의 건강 위해성의 차이가 있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0.8, 그러니까 80% 정도 수준 또는 120% 정도 수준일 대로 나눠서 가정을 했고요.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제 의료 비용이나 노동력 손실 비용을 추정을 해보면은 동일한 수준, 두 담배가 동일하게 건강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2,700원 정도의 노동력 또는 의료 비용 손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비용도 이제 말씀드렸던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담배 한 갑당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대략 한 21원 정도의 비용이 나타났고요. 이것은 일반 관련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담배 꽁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관련형 전자담배로 인한 화재는 없는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불쾌감 추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설문조사라고 해서 불쾌감 얼마나 느끼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마치 이제 상품을 고르는 것과 같은 시나리오를 정해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 저희가 다양한 또 모델을 이용해서도 추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현실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것의 결과는 대략적으로 비흡연자는 한 458원 정도, 그리고 흡연자는 293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 비흡연자, 흡연자의 그 인구수로 가중 평균을 했을 때 한 421원 정도의 외부 비용 차이가 발생하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봤을 때 뭐 시나리오를 위해성에 따라서 좀 구분을 했지만은 그냥 건강 위해성은 동일하다고 놓고 봐도 사실상 불쾌감이라든지 화재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의해서 관련형 전자담배의 사회 비용, 그러니까 외부 비용이 조금 더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과세가 만약에 일반 담배에 대한 과세, 지금 3,300원 가량 되는 과세 수준이 적정하게 만약에 책정된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까 전에 외부 비용의 비율 1대 0.76 정도 되는 비율로 환산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관련형 전자담배는 한 2,500원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결과를 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490원대 정도의 그 세금 차이가 좀 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한 이제 결론과 시사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담배가 다 동일한 사회적인 비용을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사회적인 비용을 낳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앞서서 전문가들이 소개했던 것처럼 건강에 관련한 건강의 위해성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건강의 유해성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다른 측면에서도 외부 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주는 불쾌감, 예를 들어서 일반 담배를 일반 관련을 피움으로써 그 담배 연기에 따른 담배 냄새라든지 아니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좀 불쾌한 느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느낌을 금액화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지금 저희가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지만은 이것을 금액화로 추정을 해보니까 어쨌든 유의미하게 차이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방법이나 여러 가지 수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진 결론은 담배 종류별로도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도 각각 다양한 측면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담배 과세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과세를 할 때 현재는 지금 모든 담배 종류를 다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를 해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가 아예 이제 흡연을 대체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냥 아예 흡연을 금하도록 금연하는 방향으로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긴 하지만 사실 경제학에서는 완벽하게 뭔가 0으로 만든다고 하는 접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감안했을 때 최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지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과세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인 외부 효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차등적으로 과세를 한다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소비를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연구를 소개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외부 비용에 정말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요. 자세한 논의는 잠시 뒤에 3부 패널 토론에서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라이브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연 정책의 뉴 패러다임을 찾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3부 예고해드립니다. 합리적 담배 과세와 건강 위해 감축이란 주제로 패널 토론 다양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